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지는 이제 총 4개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면에 보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유의사항이 전부 다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이 유의사항 좀 이제 보자고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유의사항에 보게 되면 인적사항이 이제 만약에 누락이 되거나 잘못 작성했어요. 그로 인한 이제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우리 두 번째 이제 유의사항을 보게 되면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아래에 이제 암호를 이제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최근에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을 볼 때 우리 이제 엑셀 프로그램이 열릴 때 암호 입력하는 그 창이 화면상에 뜨지 않아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암호를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암호 입력창이 짜잔하고 나타나면 우리 시험지 중에 첫 번째 면에 우리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암호가 써져 있다고요. 요 암호를 입력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유의사항을 보니까 작성된 그 답안은 주어진 경로 그리고 우리 파일명 이런 것들은 이제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만약에 이를 이제 준수하지 않으면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시험 볼 때 우리 엑셀 프로그램이 이제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그때 그 답안 파일은 우리 C 드라이브에 오이라는 그 폴더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험번호로 되어 있는 그 엑셀 파일이 이제 짜잔하고 열린다고요. 그때 이제 이런 경로나 파일명 이런 것들 이제 변경시키지 말고 그냥 그대로 저장하면서 문제를 풀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경로나 이런 파일명을 여러분들이 임의로 이제 바꾸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외부 데이터를 만약에 사용한다. 그랬을 때 이제 외부 데이터의 위치요. 그 외부 데이터 위치는 우리 C 드라이브에 오이라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면 그 외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폴더에 들어가서 해당 파일을 우리가 찾아서 이제 외부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별도의 이제 지상이 없을 때요. 없을 때 다음같이 이제 처리하면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이제 엑셀 파일이 이제 짜잔하고 열리면 아래쪽에 봤을 때 이제 여러 개 시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제 제시된 그런 이제 시트가 됐든 아니면 개체 그런 것들의 순서가 됐든 이름이 됐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시트나 개체를 임의로 이제 추가를 시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막 삭제를 해요. 그랬을 때 무조건 이제 실격 처리된다. 그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는 시험 시작 전에 시험이 이제 시작하기 전에 열어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실격 처리시키겠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이런 이제 외부 데이터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너무너무 궁금해도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유의사항 보니까 답안은 반드시 이제 문제에서 지시하거나 요구한 그 셀에다가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써져 있고 다음같이 이제 처리하게 되면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제시된 그 함수가 있어요. 만약에 제시된 그런 함수가 있을 때는 제시된 그 함수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제시된 그런 함수 말고 그 이외에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문제를 풀었는데 결과값은 만약에 정상적으로 똑같이 이제 나오더라도 그렇게 다른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는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시키겠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험자가 임의로 문제의 지상도 없는데 특정 셀을 이제 이동시키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셀의 이제 위치나 이제 내용이 변경된 그런 경우도 해당 작업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련된 문제들이요. 관련된 그런 문제들은 모두 다 싹 다 이제 채점 대상에서 전부 다 이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도형이 됐든 차트가 됐든 그런 개체가 만약에 중첩되어 있거나 아니면 동일한 그 계산 결과 시트가 복수계로 이제 존재할 그 경우에 해당 개체나 시트는 채점 대상에서 이제 제외시킨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수식 작성 시 수식을 이제 우리가 작성할 때 제시된 그 문제의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는 변경 가능한 가변적인 데이터다. 그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별도의 이제 지상이 없을 때 주어진 각 시트 및 우리 개체의 설정값 또는 기본 설정값 우리 디폴트 값으로 이제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차트 문제에서 차트 제목을 추가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차트의 제목의 크기를 얼마로 변경해라. 그런 지시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차트에다가 제목을 추가시켰을 때 그 크기 있죠? 기본 설정가 그걸로 그냥 그대로 이제 처리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저장 시간이요. 저장 시간은 별도로 이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시험 시간 내에 저장까지 싹 다 이제 완료를 해야 돼요. 만약에 제한된 시간 내에 시험 시간 내에 저장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실격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문제를 한 문제 풀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저장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고 나서도 또 저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출제된 그 문제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우리 2021이요. LTSC 2108 그 버전을 기준으로 그 용어가 전부 다 작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중에 첫 번째 면에는 이런 이제 유의사항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니까 뭐 기본 작업 1번이다, 기본 작업 2번이다, 기본 작업 3번이다 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이라는 시트도 있고 분석 작업 1, 2 해서 시트도 있고요. 매크로 작업이다, 차트 작업이다 하고 이렇게 여러 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문제 1번 하고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기본 작업 보니까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뭘 해라 저장하시오 라고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 하고 기본 작업에 총 3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자료를 주어진 대로 뭘 해라 입력하시오. 요게 이제 배점이 5점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엑셀에서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 여기서 이제 작업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시트가 현재 선택돼 있고 맨 위에 보니까 상공문화센터 공연 예매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도 지가 알아서 들어 있어요. 자, 그럼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화면 조금 확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문제 그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지금처럼 문제 그림에 지금처럼 요 내용이 있죠. 자,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하라는 거예요. 요 제목은 원래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제목은 원래 들어있고, 우리가 지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공연 코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얘랑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료 입력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영어가 나왔을 때 영어에는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죠. 해서 대문자, 소문자 정확하게 구분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글씨 사이사이에 우리 띄어쓰기가 들어있습니다. 공백이 들어있죠. 자, 이 공백도 우리가 알아서 이 문제랑 똑같이 우리가 띄어쓰기도 하고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타 같은 거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글씨를 빼먹고 입력하는 경우가 없게 조심해서 이거랑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A의 3번 셀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공연 코드다 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가서 구분, 그 옆에 가서 이제 공연 일자라고 입력해주고, 그 옆에 가서 이제 공연명이라고 입력해주고요. 그 옆에 이제 감독이라고 입력하고, 그 옆에 이제 예매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공연 코드부터 입력을 하자고요. 공연 코드 MUS-05 그 옆에 찾아가서 뮤지컬 그 옆에 가서 10월 3일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옆에 칸에 가서 이제 우리가 플래시 댄스 하고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가서 이승우라고 입력해주고 그 옆에 가서 357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 다 입력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 입력하고 세 번째 주 입력하고 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게 가장 비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왜? 여기서 이제 영어 입력했죠. 영어 입력하다가 여기 가서 그 옆에 칸에 가서 이제 우리 한글 입력해줘야 돼요. 그러면 키보드 자판을 영문 자판에서 이제 우리 한글 자판으로 바꿔줘야 돼요. 한글 자판을 바꾼 상태에서 또 숫자도 입력해야 되고 글씨도 입력해야 되고요. 또 그 상태에서 또 옆에 칸에 가서 또 영어 입력해야 돼요. 영어 입력할 때 여기는 대소문자가 또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서 또 한글 키보드로 바꿔서 우리가 이승우라고 이렇게 이제 감독 이름 써줘야 되고요. 그 옆에 가서 이제 또 숫자 입력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키보드를 계속해서 키보드 상태를 바꿔가면서 입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세로로 입력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 여기에는 다 영문이니까 영문에다가 또 전부 다 또 대문자니까 아예 키보드 상태를 영문 대문자로 아예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씩 입력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B열로 이동해서 이제 키보드를 한글 상태로 만들어 놓고 한글 쭉 입력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C열로 이동해서 날짜, 숫자하고 글씨하고 같이 입력해 주면 되고, 그 옆에 이제 D열에 가서 얘네들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글 쭉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쭉 입력하고 해서 이렇게 이제 열 단위로 입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DAN 빼기 24라고 쓰고, 그 다음에 CON 13이라고 쓰고, CON 26이라고 쓰고, MUS 17이라고 쓰고, 이렇게요. 그리고 그 옆에 칸으로 이동해서 여기다가 이제 무용이라고 쓰고, 콘서트라고 쓰고요. 콘서트 쓰고 나서 엔터 치고 나서 그 아래 칸에다가 내가 콘이라는 글자만 이렇게 써주게 되면 서트하고 바로 위에 요 세 글자 입력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면 똑같은 거를 이제 입력할 때는 그냥 바로 콘이라고만 쓰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뮤라는 글자 한 글자만 쓰게 되면 뮤지컬이라는 거를 위에서 여기서 이제 입력을 했었죠. 입력했으니까 우리가 뮤라는 글자만 쓰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면 이제 뮤라는 글자만 쓰고 그냥 바로 엔터 눌러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연일자예요. 공연일자 10월 한 칸 띄고 5일 하고 써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10월 6일이라고 입력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10월 12일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또 10월 12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엔터를 빵 치게 되면 지금 내 셀 포인터는 아래쪽에 있죠. 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셀 포인터를 여기로 옮기고 그리고 나서 입력을 해야 돼요. 이때 또 조금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지금 제가 요만큼 이제 범위 잡을게요. 지금 제가 범위 잡을 때 뒤에 4번 셀부터 시작해서 쭉 범위 잡았습니다. 범위 잡은 상태에서 내가 엔터를 한번 누르게 되면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글씨 입력해주면 되겠죠. 꿈꾸는 소년이라고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with family 하고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with family라고 입력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드라큘라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를게요. 엔터 아직 안 눌렀어요. 엔터를 원래 누르게 되면 아까 여기 거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하고 엔터 눌렀더니 그 밑으로 내려갔죠. 지금 내가 요만큼 이제 범위 잡은 상태에서 지금 드라큘라라고 썼어요. 자, 이제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엔터 치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갑니다. 원래는 얘 입력하고 나서 엔터 치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한참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범위를 잡고 하니까 범위 안에서만 이제 엔터가 계속해서 셀 포인터가 움직여요. 지금처럼 이렇게 범위를 잡아놓고 엔터 누르게 되면 내가 범위 잡은 곳 안에서만 그 셀 포인터가 이제 이동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승우를 안 썼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승우 쓰면 되겠죠. 쓰고 나서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신석연이라고 입력해주고 엔터. 그 다음에 최혜수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이하나라고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김국철이라고 쓰고 엔터. 엔터 눌렀더니 또 요 위에 칸으로 이동이 되죠. 그럼 만약에 357을 입력 안 했다. 그러면 357 쓰고 나서 이제 엔터 누르면 또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385 엔터, 429 엔터, 574 엔터, 423 엔터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다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지금처럼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놓고 우리가 입력하면 좀 더 편하게 입력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하는 거는 조금이나마 빠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 데이터 입력될 범위 있죠. 그 범위를 보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첫 번째 거 입력하고 엔터, 두 번째 거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 거 엔터, 그 다음 거 엔터, 그 다음 거 엔터 누르게 되면 구분, B열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요. 그럼 바로 또 입력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뮤지컬 입력하고 엔터, 무용 입력하고 엔터, 콘서트 입력해주고 엔터, 콘서트 입력하고 엔터, 뮤지컬 입력하고 엔터. 엔터 누르게 되면 또 공연일자로 바로 이동이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월 3일부터 또 쭉쭉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 입력하고 나서 또 엔터 누르게 되면 공연명이 들어있는 이 D열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면 조금이나마 더 빠르게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좀 보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먼저 이동 좀 하자고요. 자,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업하라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 영역은 그러고 나왔어요. 자, 그 영역이 지금 A1번부터 G1번이 지금 요 제목에 들어있는 이 셀들, 여러 개의 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도둠체로, 그리고 크기는 20포인트,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요거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범위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놓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는 얘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을 우리가 변경시킬 때는 여기서 하면 되고 글자 크기 바꿀 때는 여기서 하면 되겠죠.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가 요거죠. 그래서 얘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G1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이제 도둠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도둠체를 찾아주면 되겠죠. 해서 쭉쭉 내려가서 이제 도둠체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글자 체에 보게 되면 도둠이라는 게 있고 도둠체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둠이랑 도둠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봐도 궁서라는 것도 있고 궁서체라는 것도 있죠. 궁서하고 궁서체는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해서 문제에서 도둠체로 하라 그랬으니까 도둠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도둠체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20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글꼴 스타일 바꿨고요. 글자 모양 크기 바꿨고 그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A3, 4번 셀이래요. A의 3,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요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B의 3, 4다. 그럼 B의 3, 4가 지금 담당자가 들어있는 요 두 개 셀을 얘기하는 거고요. C의 3에서 D의 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전반기 요 두 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의 3에서 F3이다 라고 하게 되면 후반기 요 두 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G의 3에서 G의 4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칸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때 우리가 얘를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영역 이 두 개 범위 잡아놓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영역 지정해주고 세 번째 영역 지정해주고 네 번째 영역 지정해주고 다섯 번째 영역 지정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각각 우리가 범위를 지정할 때는 첫 번째 영역 범위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이렇게 이제 영역 지정해 주면 돼요. 영역 지정 이렇게 다섯 개 다 한 상태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만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얘를 이제 클릭했더니 이제 각각 영역이 한 칸으로 합쳐지면서 가운데 맞춤이 이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G의 5번에서 G의 15번 영역은 그리고 나왔어요. G의 5번부터 G의 15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달성율이 들어있는 이 셀들이요. 이 영역이요. 그래서 이 영역은 백분율 스타일을 지정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범위 지정부터 해야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백분율 스타일로 바꿀 때 지금처럼 요 기호 클릭해주면 되죠. 표시 형식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퍼센트 기호 얘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보니까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F의 15번 영역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자, C의 5번이다 그러면 요 목표 금액 35,000원 요게 들어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F15번이다 그러면 이만큼 판매 금액의 마지막 데이터까지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고요. 숫자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를 같이 붙이래요. 붙여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1, 2, 3, 4가 들어있다면 1,234 원 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도 붙이고 숫자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까지 같이 붙여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 값이 0일 때도 0, 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범위 지정부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표시 형식 들어가면 돼요. 우리 셀 서식에 표시 형식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컨트롤하고 숫자 1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하고 이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문제에서 시킨 대로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래요. 여기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요 사용자 지정이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형식 쓰는 칸에 지금 G 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글자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붙여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샵, 샵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지금처럼 샵, 샵을 지금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0원일 때 0원이라고 표시가 돼요? 안 되죠. 얘는 샵은 유효하지 않은 그 자리는 그냥 빈 공백으로 나타낸다고요. 해서 실제 값이 0일 때도 0원 하고 이렇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라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샵, 샵 제로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얘는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문제상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붙여라.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뭘 입력한다? 샵, 샵 제로를 입력한다. 요거를 그냥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같이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원이라는 거는 글씨이기 때문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원하고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입력 다 했으면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금액들에 천 단위 구분기호 다 들어갔고 숫자 뒤에 전부 다 이제 원이라는 글자도 다 붙었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좀 보자고요.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G의 11번 셀에라고 했습니다. G의 11번이다. 그럼 G의 11번이 111% 요게 들어있는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이 달성률들을 봤을 때 가장 높아요. 해서 달성률 1이라는 이 메모라는 거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리고 메모 서식은 맞춤에서 자동 크기를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G의 11번 셀부터 먼저 찍어주고요. 우리가 메모를 집어넣을 거니까 이 셀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메모 삽입하고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에 이곳에 뭔가 글씨가 나타나는데 여기 써져 있는 글자들은 원래 써져 있는 거 있죠? 다 지워버리면 돼요. 싹 다 지워놓고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여기다가 이제 달성률 1위 한 칸 띄고 1위 이런 거 이제 글씨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냐 없냐 잘 보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메모를 삽입한 다음에 뭐 하래요? 항상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해 주래요. 자,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달성률 1이라고 쓰고 비어있는 셀을 아무 칸이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이 메모가 지금 현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가 메모 삽입한 그 셀 위에 보게 되면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빨간색 삼각형이 붙었습니다. 요 빨간색 삼각형 표시가 메모가 들어있다 그 얘기죠. 해서 내가 마우스 셀 포인터 있죠. 요 마우스를 우리가 요 메모가 들어있는 그 셀로 이동하게 되면 메모가 보이고 다른 곳으로 이제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게 되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그 셀 위에 있을 때만 이렇게 메모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항상 표시되게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G의 11번 셀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메모 표시 숨기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모 표시 숨기기라는 거 요거 한 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를 어디다 놓든 간에 셀 포인트가 어디 있든 간에 그거랑 상관없이 항상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메모 서식에서 맞춤에 가게 되면 자동 크기라고 있는데 그거를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메모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메모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메모 서식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메모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메모 서식이 글꼴이란 탭만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맞춤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맞춤이라는 탭이 없어요. 왜 지금의 메모 서식에 글꼴이란 탭만 있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제 요 메모 서식을 클릭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커서가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기 때문에 글꼴이라는 그 탭만 나타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 메모 서식에 들어갈 때는 지금처럼 커서가 안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우리가 메모 서식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커서가 안 깜빡거리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요 메모 자체를 선택해 버리면 돼요. 해서 메모가 들어있는 이 테두리 있죠? 메모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메모가 선택되고
커서는 깜빡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커서가 안 깜빡거릴 때 그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모 서식 들어가 주면 돼요. 지금처럼 커서가 안 깜빡거릴 때 메모 서식에 들어오니까 글꼴이란 탭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탭들도 쭉쭉쭉 표시가 됐죠. 해서 요 메모 서식 들어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릴 때 들어오게 되면 글꼴이라는 탭 요거 하나밖에 없더라. 근데 커서가 안 깜빡거릴 때 우리가 메모 서식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탭이 나타났더라.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시킨 대로 맞춤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자동 크기라고 있어요. 그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맞춤이라는 탭이 지금 여기 있죠. 자, 요 탭으로 이동해주고 그 중간에 보게 되면 이제 자동 크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체크 표시해주면 돼요. 체크해주고 확인이요. 이렇게 이제 확인 누렸더니 내가 메모 입력한 그 글자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크기를 조정해 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G15번 영역은 그리고 나왔어요. A3에서 G15다 그러면 지금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테두리 집어넣으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가 그 영역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테두리를 집어넣을 때는 지금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죠. 해서 옆에 있는 요 기호 클릭해서 우리가 펼쳐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모든 테두리라는 것도 있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것도 있고 있어요. 이때 뭐 먼저 클릭해야 돼요? 모든 테두리 먼저 클릭해 줘야죠. 왜?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라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시킨 대로 그 순서대로 해줘야 돼요. 해서 테두리 선택해주고 모든 테두리라는 거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테두리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끝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본 작업 2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먼저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이동하고 여기 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문제 보니까 A4번부터 시작해서 G18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A4번이다 그럼 제품 코드 첫 번째 거부터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G18번이다 그러면 이 전체 데이터를 싹 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은 그 범위 먼저 쭉 범위 지정해 주고 그리고 나서 뭘 하라는지 좀 문제 좀 읽어보자고요. 구분이 종합영양제 이면서 판매 총액이 800만 원 미만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색은 표준색 파란색 그리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는 조건부 소식을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구분해 보니까 지금 유산균도 있고 홍삼, 인삼도 있고 유산균도 있고 종합영양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이 데이터들 중에서 종합영양제 이면서 판매 총액이요. 판매 총액이 지금 이 G열에 들어있는데 이 G열에 들어있는 게 800만 원 미만인 그 행에 대해서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이제 지정하라는 거죠. 그때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구분에도 우리 조건이 들어있고 판매 총액에도 우리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조건이 두 개가 나는데 그 사이의 글씨를 읽어보게 되면 종합영양제 이면서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할 때 서식을 지정해라 그거요.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a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두 개를 묶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문제를 거꾸로 뒤집어서 구분이 종합영양제 또는 판매총액이 800만 원 미만인 그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오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로 묶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사용하래요. 요걸로 이제 사용하고 그때 이제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분에도 우리 조건이 들어있고 판매총액에도 조건이 들어있어요. 조건이 두 개라고 해서 규칙을 이제 두 개로 그렇게 이제 작성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이 여러 개 나와도 한 개의 규칙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는 and라는 요 함수로 반드시 묶어서 우리가 식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 범위 지정은 다 해놨어요.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홈이라는 이 메뉴에 가게 되면 조건부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클릭해 주고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문제 시킨 대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지금처럼 이제 수식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칸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면 우리가 이제 and라는 함수로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묶어줘야죠. 해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and하고 써주면 돼요. and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여기 구분이 들어있는 이 첫 번째 셀 B의 4번 셀 찍어주고요.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종합 영양제랑 똑같은 거 찾아라 라고 써줘야 되니까 는이라고 표시해주고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종합 영양제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조건 끝. 그럼 이제 컴마 찍어주고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판매 총액이 800만 원 미만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판매 총액이 들어있는 첫 번째 셀이요. 요 셀을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요 셀을 이제 클릭해주고요. 800만 원 미만 그랬으니까 작다라는 기호 표시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800만 원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 작성해주면 됩니다. B의 4번 셀에 들어있는 게 우리의 구분이죠. 구분이 종합 영양제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리고 G의 4번 셀에 들어있는 게 판매 총액이죠. 판매 총액이 800만 원 미만인 거 찾아라. 해서 요 두 개의 조건을 서로 컴마로 구분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and라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제 작성해 준 겁니다. 그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글꼴 색이랑 우리 글꼴 스타일을 적용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찍은 셀 주소 있어요. 셀 주소. 지금 이 셀 주소를 보게 되면 문자에도 숫자에도 전부 다 달러가 붙어 있죠. 근데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 눌러서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지금처럼 달러 표시가 붙게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행 전체에 대해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열 번호에만, 열 머리글에만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 표시 붙여줬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서식 지정하러 가야죠. 그래서 요 서식이라는 버튼 클릭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표준색 파란색이라는 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굵게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굵게 지정해줬고 글꼴 색도 우리가 지정해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서식을 지정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된다라고 해서 미리 보기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에 서식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합영양제 맞죠? 종합영양제 맞고 그리고 얘네들의 우리 판매 총액이 800만 원보다 작죠? 해서 지금처럼 이 세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서식이 적용된 거예요. 여기 것도 종합영양제인데 얘는 이제 800만 원 미만이 아니죠? 그래서 서식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위에 거 봐도 여기 종합영양제라고 있는데 얘도 보니까 지금 800만 원 미만이 아니라서 서식이 지정 안 된 거고요. 여기 것도 종합영양제인데 지금 800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서식이 지정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 만들어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방금 조건부 서식 할 때 그때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구분이 종합영양제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두 번째 조건은 판매 총액이 800만 원보다 작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800만 원 미만이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지금처럼 and라는 함수로 이렇게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작성해 준 거예요. 그때 이제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라 지금처럼 셀 주소를 보게 되면 열 머리글에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제 3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작업 세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이 정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해서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이 파일 직접 한번 열어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에서 세 문제 다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헷갈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문제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세요.
우리 커맨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는 방법이 빨리빨리 문제 정확하게 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빨리빨리 정확하게 어떻게 문제 푸냐?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여러분들 손에 익혀야 돼요. 자, 그럼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